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1980년대 옛날 소련이나 중국 모두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은 실패했죠. 중국은 성공해갖고 오늘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고르바초프는 개방 정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완사시에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덩시아오팽은 생각이 달랐죠. 좀 더 이렇게 노회했죠. 아니야. 그 중국이랑 큰 나라를 한꺼번에 개방했던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특정 경제 특구를 정해갖고 거기를 개방해보고 효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산하지 않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이제 홍콩 근처를 1단계 경제 특구로 정해갖고 개방하고, 그다음에 1990년대에 가서는 상하이 인근, 그다음에 2000년대에 가서는 천진, 베이징 인구, 해안지구를 결국은 다 이렇게 개방을 했죠. 경제 특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방이 확산된 겁니다. 1980년에, 그러니까 1978년에 이제 덩시아오팽이 개혁 개방을 선언했는데, 2년 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선전, 영어로 말하면 쉔쉔거입니다. 선전이 경제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인구 3만에 조그만 어촌이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 자동차가 7대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 1,300만의 커다란 도시로 되고 기업 가치가 10억 불 이상인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14개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화웨이, 샤오미, 비야디, 자동차 배터리 회사, 텐센트, 다장 창신, DJI, 세계적인 드론 업체들이죠. 그 다음에 작년에 홍콩 경제력을 앞질렀어요. 단순히 무슨 싸구려 장난감 맹길고 가전제품 맹기는 경제 특구가 아니고, 이게 중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아주 하이텍 기술 분야에서 국제 특허를 1년에 2만 건이나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특허의 43%가 선전 경제 특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과 같이 협력하면서 많은 R&D 활동을 하고 스타트업을 해갖고 칼리 차이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의 혁신 기업하고 차이나 선전 경제 특구의 혁신 기업에 힘을 합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힘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갖고 요번 9월이 이제 경제 특구로 지정된 지 40년이 됩니다. 선전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선전도 방문하고 대대적인 이제 기념 행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선전 경제 특구 하늘 속에 사진 하늘에 이렇게 40주년이라고 40이라는 글자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중국이 이렇게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전 경제 특구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따지보면은 미중 기술 디커플링, 경제전쟁, 무역전쟁, 패권전쟁 때문이죠. 저 외신 기사에 나온 거 보면 미국이 하웨이에 이 경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쉔쉔 경제 특구의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중국 경제를 콧대를 꺾어야 되겠는데 딱 하나 목표를 잡았어요. 장기판에서 이렇게 딱 표적 하나 잡은 식으로 그게 걸리니까 화웨이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막 금수 조치하고 있는데 선전 경제 특구에 있는 화웨이 연구단지 대단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가봤지만 15억 불을 들어갔고 무려 15억 불을 들여가지고 유럽의 12개 도시 모양의 대규모 연구단지를 맹기는데 이 연구단지 속에는 기차가 댕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웨이가 선전 경제 특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합니다. 이 경제 특구에 약 1,440억 불 정도를 1년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 DDP의 약 7%입니다. 이거는 직접 효과만 7%지, 제가 생각하기에 간접 효과죠. 이렇게 레스토랑, 이렇게 주거, 여러 가지 하면은 한 10% 넘을 거예요. 하웨이 한 기업이 선전 경제 특구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음에 이제 선전 경제 특구에 또 내노로 하는 다른 기업 많잖아요. 텐센스, 비아디,
그 세계적인 드론 회사, DJI 많은데 그 모든 회사가 쏟아붓는 R&D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웨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약 20만 명을 고용하는데 이게 고급 노동력이에요. 20만 중에 약 절반인 10만 명이 연구 인력입니다. 중국의 최고급 두뇌 집단이 모이는 게 선정경제특구의 하웨이고, 어느 정도로 고급 두뇌 집단이 모이냐면은 27살 날 중국의 청년이 중국 대학에서 인공지능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27살이면 각 박사학위 받은 겁니다. 초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만 불이에요. 29만 불. 다른 전공 분야, 다른 지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의 초봉보다 모두 10배 이상으로 많을 정도로 파웨이가 고급 두뇌를 유치하고 아주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외신에 계속 나오지만 저 그림 보십시오. US, China Tech War, 그러니까 기술 전쟁이죠. 기술 전쟁에서 화웨이가 survive,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미국이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난타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증이죠, 일종의. 근데 뭐 금년에 보면 화웨이 잘 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매출이 뭐 13% 증가했습니다. 막 증가했어요. 줄어들지 않고. 근데 저거 허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압박받는 화웨이, 박해받는 화웨이 애국심으로 하나씩 더 사주자 그랬고, 내수 시장에서 올라간 거. 그다음에 반도체는 견딜 반도체가 있으니까 아직은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화웨이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거는 반도체죠. 반도체. 왜냐면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못하게 진짜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재고 반도체가 한 5천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해야지 내년 1, 4분기까지 견딜 수 있대요. 이건 이제 타이완의 반도체 연구소 저 아래에 있는 이사이아라는 데서 나온 건데, 제가 다른 미국의 어떤 연구소는 화웨이가 내년 말까지는 견딜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타이완 연구소는 좀 보다 짧게 예측했습니다. 그래갖고 화웨이가 내년도에 5G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1억 3천만 개 팔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내년 1, 4분기에 반도체가 소진되니까 70% 이상 감소한 3,500만 개로 어떤 판매 계획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벌써 막 쫓겨나고 있죠.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인도 등에서 막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럼 파웨이가 그러지 말고 세계적인 업체니까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한 걸 보니까 결론은 미션 임파시블. 톰 크루즈에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반도체가 소진되기 전까지 파웨이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사람이 런정페이 파웨이를 창업한 사람인데, 저는 기업가로서는 이제 훌륭할지 모르지만 진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망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할 때, 미국과 싸워 승리한, 미제국주의자와 싸워 승리한 상감년 전투정신으로 미국에 맞서서 싸우겠다, 파웨이가.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망언이에요. 저 런정페이 저 회장. 아니, 상감령 전투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해가지고 싸운 건데, 부끄러운 불법적인 전쟁인데 저걸 무슨 미화시켜갖고 상감령 전투 중으로 미국과 싸우지 했다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아주 망언을 했는데, 그 옆에 시진핑 주석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런정페이 회장이 기대한 거는, 자기 파웨이 자체가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컸으니까 요번에 미국이 제재하면 베이징이 도와줄 줄 알고 저런 망언을 한 거죠. 근데 완전히 착각입니다. 베이징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베이징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아주 베이징이 냉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웨이의 조금 아래지만 ZTE라고 중국의 큰 어떤 정보통신 전자업체가 2018년에 미국에 금수 조치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불법적으로 수출했어요. 전략물자로.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때 시진핑이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탁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서 ZTE에 대한 그 제재를 풀어주고 그 대신 야 벌금 15불 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런정페이 회장은 뭐 상관된 전투 정도 싸우자고 막 그렇게 헛소리 하면은 베이징 뭐 좀 ZTE 케이스식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하는데 전혀 이게 베이징이 오리발 창내매니까 굉장히 당황한 입장이죠. 왜 그 외신을 보니까 왜 베이징이 저렇게 대응 보복을 못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야 네가 화웨이를 제재하면 우리도 미국 기업에 대해서 대응 보복하겠다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애플 뭐 이런 회사. 근데 여기 생각해보시죠. 베이징이 애플을 제재해 보세요. 애플이 대만의 팍스콘에 위탁줘갖고 아이폰을 중국에 생산하잖아요. 고용 창출이 100만 명 이상이거든요. 완전히 중국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이 이루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웨이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든지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5G 정보통신을 버려야 될 거라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 공급이 진짜 끊어지면 뭐 스마트폰도 끊어지고 문 닫아야죠. 그렇게 되면 대규모 감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수지가 나빠지면 보너스 삭감하고 우수한 두뇌를 위치하고 관리하는데 힘들죠. 자, 그러면 화웨이가 무너지면 선정 경제 특구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의 경제 전체에 도미노 충격을 일으키는데 리우카이민이라고 이 쉔첸에 있는 그 연구소 전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진하게 쓴 걸 읽어보시면 There is no other company in China that can replace Huawei. 그러니까 이 중국의 그 테크놀로지 발전과 글로벌리제이션을 이끌기 위해서 화웨이를 대신할 만한 기업이 중국에는 없다. 쉽게 말하면 화웨이가 쓰러지면 중국이 글로벌리제이션이나 기술 발전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실토죠. 만약에 화웨이가 흔들리고 선진 경제 특구가 이렇게 흔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큰 타격이 아마 시진핑 주석일 겁니다. 시 주석이 지난 5월 달에 공산당 양회 같은 데 항상 강조하는 게 미국의 압박에 우리가 이겨내자. 앞으로 당분간의 위기다.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이텍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다. 이 하이텍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가 바로 선정경제특구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경제특구가 모델 오브 소셜리즘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중국적인 특색을 가진 어떤 소셜리즘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이 선정경제특구다. World Most Advanced Innovation Hub. 선정경제특구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어떤 혁신적인 허브다. 차이나 실리콘밸리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게 무너지면 시진핑 주석 말이 아니죠. 정치적인 입지가. 그 다음에 선정경제특구에는 5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팍스콘이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거 생산하고 인텔 뭐 많은 세계적인 하이텍 기업이 있는데 외국 기업이 슬슬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어떤 탈주국 도미노 현상이 선전에서 시작되면 뭐 상하이, 천진, 베이징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이제 까만 글씨 쓴 건 뭐냐면 팽팽이라고 광동 시스템 리폼 소사이어티의 부사장이 이런 실토를 했습니다. 진하게 쓴 게 뭐냐면 2000년대 초에는 외국 기업이 찾아와서 야 어떻게 하면은 선전 경제특구에 투자하냐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새는 자기들한테 쓰는 모든 외국 기업은 어떻게 하면은 선전 경제특구를 떠나서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인도로 가냐고 물어본다고 약간 한탄조로 얘기하니까 벌써 심각하게 화웨이뿐만이 아니고 선전 경제특구에 와 있는 외국 기업들도 벌써 짐 싸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중국화가 이제 보통 파이오니어인 선전에서 무너지면 제일 앞에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봉부대가 있고 이 뒤에 본대가 있는데 선봉부대가 무너지면 그냥 그 충격이 본대에 오거든요. 선정경제특구 무너지면 상하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천진, 베이징 무너지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홍콩 보안법 사태가 선정경제특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죠. 지금 여태까지는 선정경제특구가 홍콩하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출퇴근해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재밌는 게 출퇴근할 때 여권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특별 행정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홍콩이 국제사회에 열려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홍콩을 더해서 외국의
자본, 기술, 기업이 선전 경제 특구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콩 사태로 홍콩이 꼭 문이 닫혀버리니까 앞으로 그 선전 경제 특구의 기능이 본토에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는 게이트웨이로 이렇게 어떤 격화된 거죠. 어떤 위치나 역할이. 그다음 우수둔의 꿈이, 그 하웨이가 중국 명문대 출신 졸업생을 제일 많이 이렇게 그 채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비슷한 걸 거예요. 베이징대, 뭐 청와대, 후단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꿈이 화웨이 가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화웨이가 뭐지만 중국 우수 두뇌 집단의 꿈이 사라지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잘 나가던 어느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조그만 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화웨이 저 사태를 중국 정부가 잘못 처리하면은 선전 경제 특구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다른 경제 특구,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제 전체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막느냐? 간단합니다. 화웨이는 기업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서느냐? 미국에 대해서 소프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좀 다시 같이 협력하겠다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는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아니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사일까지 쏘면서 군사적인 충돌 일보 직전까지 않았습니까? 이건 진짜 준전시 상황으로 미국과 중국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정부하고 뭐 이렇게 협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화웨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한번 우리가 두고 볼 일인데, 굉장히 화웨이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